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지난 시간에 체험 AV에서 아톨 리뷰를 하면서 피해가 얘기를 했더니 피해가를 또 빼고 가면 서운하죠. 피해가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조합은 역시 아톨 앰프로. 피해가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죠. 거의 40년이 된 회사라서 그 사이에 여러 제품들이 변천해 오기도 했지만 현재 시리즈도 약 4개 라인업 정도가 있죠. 각 시리즈에도 제품들이 빼곡이 있고 피해가의 제품 트리 구조도 상당히 방대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피해가 사운드는 특유의 사운드가 있죠. 디자인 플랫폼 자체가 그렇고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사운드가 그렇습니다. 일찍이 퓨처리를 기반으로 시작한 회사고 스위스 정밀공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스피커 브랜드입니다. 보통 스위스의 하이엔드들 그러면 디지털 기기나 앰프들이 주류가 되긴 하는데 스피커 브랜드와 제품들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스위스적이죠. 피해가만 해도 스위스 스타일이 듬뿍 들어가 있는 면면이 그런 게 드러나 있는 그런 브랜드이고 제품입니다. 피해가를 처음 마주치게 되면 피해가를 상징하는 그리고 피해가 사운드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 플랫폼 자체가 이 알루미늄이에요. 이 아노다이징 처리한 헤어라인이 가늘게 들어가고 정교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알루미늄을 가공해서 스피커의 통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사운드의 기반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스위스에서 뭔가 이 스위스인들의 손으로 뭔가를 만들면 그게 대부분 금속 쪽이고 그걸 누가 뜯어 말릴 수도 없이 본인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그래서 스위스 하면 시계로 상징된다는 게 그걸 굳이 부인하고 결부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스위스의 어떤 정밀 공학의 일단 아주 대표적인 샘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스피커도 그런 기술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제작이 된 스위스 스피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피해가 이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바디만 해도 이게 엄청난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아는 유구한 자동차 회사들, 아우디나 BMW, 그 다음에 이 비행기 에어버스 만드는 거기서 바디를 만들어 오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거기서 바디를 만들어 온다는 게 일단 피해가가 좀 다르게 보이죠. 근데 스피커는 지금 같은 자동차나 비행기하고 달라서 스피커의 몸체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피해가의 작업이죠. 바디를 이렇게 알루미늄 금속으로 만들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차가운 소리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를 반전시키는 가장 큰 기술이 역시 피해가만 갖고 있는 그 리본 트위터 기술이에요. 이 회사에 사실 좀 더 원천 기술을 그 리본 트위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특유의 LDR이라고 해서 방막 트위터를 넓게 만들 수 있는, 이게 참 어려운 기술이죠. 만들기도 어렵지만 전 면적을 똑같이 진동을 시킨다는 걸 전제하에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리본 트위터라서 그게 참 어렵죠. 근데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동축으로 만들어요. 이만한 방막 진동판 가운데 좀 더 높은 대역을 내는 그 진동판이 이렇게 동축으로, 그렇게 리본 트위터를 동축으로 만드는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가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 사운드가 LDR 트위터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리본 트위터 소리가 금속으로 대표되는 왠지 찬 느낌을 줄 것 같은 그 바디의 느낌을 순간 반전시키는 정말 온화하고 유연하고 갖은 칭찬이 쏟아지는 그런 소리를 만든다는데 거기에 피해가 사운드의 대부분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본인들이 선택한 구형이 작은 미드 베이스 이런 거를 멀티로 장착을 시키고 내부 금속의 진동, 알루미늄이고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각진 스피커에 비해서 진동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울림은 크지 않은데 그 안에 금속 특유의 그 쨍알거리는 링링 현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없애는 그런 기술이 또 들어가는 게 또 피해가의 방식입니다. 자, 그럼 피해가에 이제 총 4개 라인 있죠. 위에서부터 보면 마스터, 코엑스, 프리미엄, 그리고 이 막내 에이스, ACE, 그 막내 엔트리 에이스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제품들입니다. 에이스 30과 50 상위 제품들, 특히 저 코엑스나 프리미엄 시리즈 같은 제품들은 저희가 참 많이 다뤄봤죠. 근데 이 막내 에이스 라인업은 제일 나중에 나오기도 했고 아직은 진지하게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늘 그 에이스의 두 제품, 스탠드 거치형 30과 톨보이 50 두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에이스 라인업의 제품들을 보면 되게 사랑스럽다고 그럴까요? 아주 작은데 정교하게 만든, 그러면서도 원래 이 스피커로서의 성능은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라인업이 에이스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막내이기 때문에 가격도 가장 싸다는 거. 피해가 제품들이 역시 스위스제다운 그런 가격대가 있는데 에이스 시리즈는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제품 등급입니다. 일단 2채널 스피커로는 에이스 라인업에는 스탠드 거치형의 30과 톨보이 50 두 제품이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의 원래 컨셉을 살려서
홈시어터를 운영할 수 있게 센터 스피커와 서브우퍼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2채널 스피커도 패시브 버전하고 액티브 버전이 두 개가 존재해요. 서로 수입 업체도 다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제품은 패시브 라인업의 30과 50 두 제품이고요. 제품의 등급이 그렇듯이 이 에이스도 바로 위에 있는 프리미엄에서 뭔가를 생략하고 가격 단가를 낮출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일단 트위터가 다릅니다. 면적이 넓은 방막을 쓴 상위의 LDR 리본 트위터 라인업하고 좀 다르게 AMT를 씁니다. 모델명이 AMT1. 저희가 아는 주름진 방막 트위터죠. 물론 이 제품도 피에가가 독자 개발한 자사의 스펙대로 주문 제작한 그렇게 개발된 트위터고요. 아래쪽에 미드 베이스는 상위에 쓴 프리미엄하고 똑같은 MDS, 이것도 피에가에서 자체 개발한 그런 미드 베이스입니다. 에이스 시리즈는 4.7인치 MDS를 쓰고 있고요. 에이스 30은 2A로 위에 AMT1, 아래쪽에 4.7인치 미드 베이스. 그 다음에 에이스 50은 AMT 트위터가 위에 있고 아래쪽에 3개 유닛이 있어요. 가운데는 MDS 미드레인지, 아래쪽 2개는 MDS-B 더블 우퍼입니다. 대역은 거의 비슷해요. 리본 트위터답게 상위 대역이 높습니다. 상위는 똑같이 40kHz까지 재생을 하고, 스탠드 거치형 에이스 30은 50Hz부터 시작을 하고, 톨보이인 에이스 50은 45Hz부터 시작합니다. 약 5Hz 차이가 나죠. 대역이 그렇다는 거고, 저음의 양광과 이 전체 스케일은 당연히 둘이 규모가 다릅니다. 이 에이스 라인업이 상위 마스터 코엑스 프리미엄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고 해서 여기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디자인도 전문 디자이너한테 의뢰해서 나온 에이스 고유 라인업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이너가 스테판 휠러만이라는 분이 이 에이스 라인업만을 위해서 따로 디자인을 한 그 상위 라인업들하고 각이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걸 더 좋아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슬림하기도 하지만 이 곡면 자체가 피에가 고유의 뒤로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그런 인클로저 앞쪽 그릴하고 만나는 부분이 진짜 이음매 하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싹 이어져 있습니다. 진짜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원래 하나의 바디로 쭉 뽑아낸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매끄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이렇게 설정한 것도 멋지지만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그게 스위스 정밀공학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톨보이 50의 이 바닥 스탠드를 보면 예사롭게 만들지 않았죠. 바닥에 이제 원판이 있고 그 위에 전체 바디를 지탱하는 가운데 가는 컬럼으로 이렇게 스피커를 잠깐 이동시켜 보면 대단히 견고해요. 전체가 그냥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어딘가 진동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게 음악이 스피커의 인클로저를 진동할 때도 그렇게 견고하고 원래 소리에 있는 진동만을 그대로 들려줄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을 주는 아주 견고한 바디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도 두 제품 중에 대표가 되는 형인 톨보이 에이스 50으로 음악 몇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소리가 대략 느껴지실 거예요. 코엑스나 프리미엄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소리가 더 매력 있게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는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질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중요한 거는 체험 AV에서 이 제품을 할인 행사를 합니다. 원래 이 에이스 50은 300만 원대의 제품이고 그 다음 에이스 30은 100만 원대 중반의 제품이에요. 근데 체험 AV의 행사 가격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가격까지 떨어집니다. 에이스 50이 189만 원, 에이스 30은 100만 원 미만까지 떨어집니다. 98만 원. 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제품 가격이 거기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 물론 숫자가 몇 개 안 돼요. 피해가 제품 평소에 가격 허들이 있어서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 에이스 시리즈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운드가 상위 프리미엄, 코엑스하고 규모가 좀 작아지는, 스케일이 작아지는 그런 거는 막내로서 한계가 있지만 사운드의 품질은 결코 못하다고 하기 좀 그래요. 이 시리즈의 특유의 사운드가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피해가 스피커들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무 앰프나 들이대서 앰프의 품질이 어떻건 소리를 잘 내주냐, 그런 스피커는 결코 아닙니다. 쉽지 않은 스피커예요. 이 막내 라인업인 에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능률은 꽤 높아요. 소리의 크기는 작지 않습니다. 스탠드 거치형인 에이스 30이 87dB, 그다음에 톨보이인 에이스 50이 90dB인데 중요한 건 공칭 임피던스가 4ohm이에요. 전류를 많이 흘려줘야 됩니다. 특히 여기 쓰인 트위터 AMT1은 판넬형 리본 트위터와는 조금 메커니즘이 다른 그런 방식이기도 하지만 네오드밈 자석을 쓰고 있어요. 사운드 자체가 정밀하기도 하고 특유의 매끄러움은 물론이지만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낼 때도 부족하지 않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제품의 앰프의 품질이 뛰어날수록 피해가 고유의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알루미늄 인클로저에 들어있는 그 유닛을 드라이브를 잘 해줘야 되기도 하고 피해가 특유의 그 섬세하고 온화한 사운드를 놓치지 않고 잘 들려주는 그런 앰프일수록 좋다는 얘기죠. 이 제품을 듣게 될 분들의 이 앰프의 가격 등급이라는 게 있어서 IN300 정도로 시청을 해봤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IN300으로도 이 4플레이의 맥스 오멘 같은 곡의 그 짧은 비트의 다이나믹스 이런 거를 아주 박진감 있게 잘 들려주죠. 물론 IN400 같은 제품으로 드라이브를 하면 좀 더 박진감이 넘치고 스케일도 커질 거예요. 여하튼 IN300으로도 딱 그만큼의, 그리고 아주 밀도감이 높은 소리를 빈틈없이 잘 뽑아내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섬세한 소리들 있잖아요. 비가 스피커를 대표하는 어떤 장점이라면 전대역 특성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구경을 쓰지만 그걸 멀티로 쓰든 이 파워 핸들링을 높이든 타이트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베이스 소리도 잘 내지만 역시 원래 본인의 원천적인 사운드가 있는 필름을 다루는데 이 천재인 이 피해가의 높은 대역, 중역대 이상의 높은 대역에서의 그 섬세하고 매끄러운 질감 있죠. 이런 소리가 정말 일품입니다. 저희 종종 들어보는 아네 소피부터 연주하는 스타워즈 레이의 테마, 이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보면 바이올린 소리가 가늘고 약할 때도 아네 소피부터가 표현하고자 하는 미세한 음의 강약과 그 음색 있죠? 이런 게 아주 잘 들립니다. 피해간 스피커는 요 순간만을 들어도 다른 스피커들하고 차별화가 많이 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좋은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죠. 소리가 이쁘다고도 할 수 있고 소리가 왜곡 없이 이런 가는 소리와 굵은 소리가 계속 교차하는 게 뭐 거칠다거나 귀가 피곤할 정도로 소리를 강렬하게 내서 원래 음원내는 소리보다 좀 에너지가 강해지는 그런 법이 없는 아주 고품질의 중고역을 들려줘서 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토램프를 들을 때 주로 아토램프의 특성이 반영돼서 나타났던 그 프랑스 실내악단의 곡 있죠. 그래서 오늘도 폴 모리아 곡을 한번 들어봤어요. 특히 이 아토램프가 피에가와 그런 곡에서 소리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슬로우 템포에 그렇게 뭐 어려울 것 같지 않은 곡은 어느 시스템에서나 다 소리 좋은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이 곡을 다른 시스템에서도 지금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이 조합의 가치, 특히 피에가 에이스 50의 사운드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가 아마 잘 비교가 되실 거예요. 대단히 평안하고 이렇게 느리고 그냥 평범한 것 같은 이런 곡에서도 연주자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소리들이 그대로 잘 들려서 사람이 쉽게 릴렉스 되면서 음에서 나오는 감촉이 아주 좋은, 사실 그럴 때 음악을 듣는 즐거움, 그 다음에 어떤 행복감 같은 게 극대화될 수 있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죠. 피에가 S 시리즈는 이렇게 의식하지 않는 그런 아주 슬림한 사이즈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핏 봐도 상당히 사랑스러운 느낌,
복잡한 구성 자체가 없어 보이는 단순하게 만든 이런 스위스 디자인들이 그 정교함을 앞세워서 이렇게 얼핏 마주쳤을 때,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옆에 둬도 실증이 나지 않고 본인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 그런 만족감이 큰 제품입니다. 피해가 스피커가 그렇습니다.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미니멀하게 생활 공간 속에서 음악을 들을 때도 활약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TV로 영화나 OTT 드라마를 볼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깨알 같은 소리들을 아주 잘 들려줄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입니다. TV를 그냥 TV 스피커로 여전히 보고 계시는 분들, 피해가 같은 스피커로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나면 비로소 다 소화했다고 그런 품질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피해가의 막내 에이스 30과 50, 이 제품의 스타일과 품질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그런 걸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